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201.5g이고 표준 편차가 1.8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중 이미 추출한 9개 그렇습니다. 자, 추출을 했죠. 그렇죠? 그럼 통계적 추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화장품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의 확률을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자, 표본 평균 이렇게 X바 이렇게 하는데요. 통계적 추정에서는요, 이 X바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화장품이 있어요. 화장품을 개수, 자, 이거를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수가 아니라 이 내용량이네요. 자, 내용량을 X라고 하겠어요. 그럼 X의 분포가 있고요. 여기가 보면, 1.5가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8g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땐 자, 표본 평균요. 자, 이 x바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x바의 분포는요. 이 평균 값은요.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이 폭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평균은 똑같이 201.5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이 모평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이 표준 편차가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즉 이게 작아집니다. 이 폭이 작아져요. 여기는 넓죠? 이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n 값이 여기서 9개의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9가 돼요. 루트 9니까 3 되겠죠? 3분의 시그마 1.8을 3으로 나누면 0.6 이렇게입니다. 이런 분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200이 여기 있겠죠? 이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볼게요. 길이를 보면 201.5에서 200을 빼면 이게 1.5가 되겠죠? 1.5를 표준 편차인 0.6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2.5가 되겠네. 2.5면은 여기 이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0.4938이 이쪽 부분 넓이고요. 거기다가 0.5를 더해주면 되겠죠. 0.9938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평균은 같고요.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A, B, C, D 네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키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구하였다. 각 지역의 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각 지역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위 표를 보고 모평균의 실내 구간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쭉 보면은 뭐 실내 구간의 길이는 같다, 뭐 짧다 이렇게 있죠.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x바는 표본 평균이고요. m은 모평균입니다.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평균은 우리 표본 평균을 구한 요 값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x바 빼기 어느 값 정도부터 x바 플러스 어느 정도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가요 이 몇 프로로 추정을 하냐 99%로 추정을 하냐 또는 뭐 95%로 추정 99%로 추정하냐에 따라서 여기 쓰이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표준 편차예요. x바의 표준 편차 그리고 k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95%로 추정할 때는 k 값이 1.96을 쓰면 되는 거고요. 99%로 추정을 할 때는 k 값을 여기 2.58 요거 두 배가 95%가 되는 겁니다. 0.95 이거 두 배가 0. 이건 0.99 99%고요. 얘는 두 배 해주면 0.95 해서 95%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자, 요 값부터 여기까지 값이에요.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하나씩 보면요. B와 C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같다 그랬습니다. B와 C를 볼게요. B와 C를 보면요. 지금 분산이 16, 16 같죠? 표준 편차는 4, 4로 같을 겁니다. 표본의 수도 400, 400 같네요. 95%, 둘 다 95%니까 1.96을 써야 되겠죠? K값도 똑같아요. K값도 똑같고요. 표준 편차 여기도 4로 똑같고요. 표본의 크기도 400, 400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같게 나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A의 신뢰도 95%의 신뢰관의 길이가 C의 신뢰도 99%의 신뢰관의 길이보다 짧다. 자, 이거는 이제 요게 95, 99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한번 구해볼게요. 자, A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A 있죠? 분산이 36이면 표준 편차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자, 2 곱하기 K값이 95%일 때는 1.96을 쓰는 겁니다. 1.96에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이 이게 a가 100이죠. 루트 100 하면 10 되겠죠. 10분의 6 이렇게 돼요. 이게 A의 신뢰도고요. 자, C 보겠습니다. C는 99%예요. 99%면 자, 2 곱하기 K 값을 2.58을 씁니다. 나중에 이거 외워야 되겠죠? 95% 다음에 1.96, 99%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C 같은 경우는 400개요. 400. 루트 400 하면은 20 되겠죠? 20분의 4. 두 값을 비교해보면요. 2는 똑같이 있죠? 10분의 6이니까 이것도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약분하면 10분의 2가 되겠죠? 1.96 곱하기 6 하고요. 2.58 곱하기 2하고만 비교하면 되겠죠? 이 값은 한 5 정도 되고요. 이거는 2 곱하기 6이니까 12. 이 값이 훨씬 더 크네요. 그렇죠?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짧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지금 B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자, 이것도 구해볼게요. 자, B 같은 경우 이겁니다. 보면은 2 곱하기 K 값이 95%니까 1.96 쓰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400이네요. 그럼 이 루트 420분의 4 이렇게 되고요. 자, D는요. 자, 2 곱하기 이것도 95니까 1.96 이렇게 똑같고요. D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100 루트 100은 10분의 이것도 표준 편차는 5가 되겠죠. 10분의 5 이 값이 뭐 다 크네요. 그러니까 20분의 4와 10분의 5만 비교하면 되겠죠. 짧다고 했으니까 참이 됩니다.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 중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64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석류 무게의 표본 평균 값이 x바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 농가에 생산하는 석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C 값을 구하시고 이건 우리 신뢰 구간 구하는 식이죠. 이것도 바로 C 값은 우리가 보통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K 값은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99%의 신뢰도일 때는 여기 2배 좀 99 나오죠? 2.58을 쓰면 됩니다. 2.58에 루트 n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64예요. 루트 64,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4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값이 답이 됩니다. 나누면요. 약분되면은 5가 되겠네요. 여기다 5를 곱하면요. 12.9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배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표가 있고요. 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일 때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0인 표본의 크기죠. 표본 평균에 대하여 표본 평균의 분산을 값을 구하는 겁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모분산을 구해서요. 이거를 n으로 나누면 되겠죠. 표본 평균의 분산과 모분산 사이 관계입니다. 모분산을 구해서 n으로 나누는데 n은 20 주어졌죠.
그래서 모 분산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일단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겠죠? 6분의 1이 있으니까 a 플러스 b가 6분의 5가 되겠네요. 식이 하나 나왔고요. 제곱한 거의 평균이 3분의 16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걸 구해볼게요. x제곱을 해보면 이건 0, 4, 이건 4의 16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의 평균은 확률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겁니다. 곱하면 0이고요. 곱하면 4a 곱하면 16b 이 값이 3분의 16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아래식을 4로 나눠보면요. 사라지고 4b 여기 이제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식을 빼면 되는데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a 사라질 거고요. 4b에서 b를 빼면 3b 3분의 4에서 6분의 5를 뺍니다. 이것도 통분해보면 6분의 8이 되겠죠? 6분의 8에서 6분의 5 빼주면 6분의 3 그래서 b값이 3 약분되면 6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6분의 1을 여기 대입하면요. a는 6분의 4가 되겠네요. a가 6분의 1이고요. 6분의 4고요. b값이 6분의 1. 그래서 이 분산을 구하려면요. 평균 또 구해야 돼요. 다시 평균을 구해보면 곱한 다음에 더합니다. 자, 이건 이제 지울게요. 아까 제곱한 거니까. 자,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여기 2 곱하면 6분의 8 여기 곱하면 6분의 4 6분의 12 2가 되겠죠. 자, 분산은요.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제곱한 거의 평균은 여기 나왔죠. 3분의 16입니다. 3분의 16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 2의 제곱 그럼 3분의 12 빼주면 4 그래서 분산이 3분의 4가 되고요. 최종 답은 이 3분의 4를 n으로 나누면 되겠죠. n이 아까 20이니까 2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한 게 분모 3 곱하기 20분의 곱한 거 분자 4 약분시키면 5 15분의 1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가 있고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려고 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분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x바의 분산은요. 모분산을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n은 여기 16을 쓰면 되겠죠? 16분의 이 모분산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분산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a 값은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겠죠? 3분의 1과 2분의 1 더하면은 6분의 5. 6분의 5니까 a는 6분의 1 이렇게 되고요. 평균을 구해보면 분산 구하라 또는 표준 편차로 그러면 그 전에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자, 평균은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0이고요. 곱하면 6분의 1 그러면 6분의 이거 마이너스 4니까 6분의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평균이 됩니다. 자, 분산을 구하는 건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요. 제곱한 다음에 이거랑 곱합니다. 그러면 3분의 4 더하기 제곱하면 0이죠. 0이고 제곱하면 1 곱하기 6분의 1 6분의 1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 제곱해주면 4분의 1 12로 통분해볼까요? 12로 통분하면 여기 4 곱하면 되겠죠? 4, 4, 16 여기 2 곱하면 되니까 2 3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12분의 15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4분의 3으로 약분하면요 5 4분의 5가 분산이 돼요. 분산 구한 거를 4분의 5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이거 1분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64가 분모 이렇게 곱한 거 5. 답은 6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머니 속에 1위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하나, 3위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n개가 들어있다. 자, 1이 하나 있고요. 3이 이렇게 333에서 n개가 있는 겁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하여 얻은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리고요, x바가 1일 확률이 49분의 1일 때 그랬습니다. 그럴 때 x바의 평균을 구하라. 이걸 볼게요. 두 개를 꺼냈어요. 두 개를 꺼냈는데 평균이 1. 우리가 두 개를 꺼냈는데 첫 번째 A, 두 번째 B라고 하면은 이거의 평균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자, 이 평균이 지금 1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될 확률이 49분의 1인 겁니다. 즉, 우리가 2를 곱해보면은 A 플러스 B 값이 2가 되겠죠. 두 개를 꺼냈는데 두 개의 합이 2가 될 확률이 49분의 1인 겁니다. 그럼 2가 되는 경우를 볼게요. 2가 되기 위해서는 이 3짜리를 꺼내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개수가 이렇게 n개가 있는 겁니다. n개가 있는데 2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꺼낸 것도 1, 두 번째 꺼낸 것도 1이 되겠죠.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맨 처음 하나를 선택했을 때 1을 뽑을 확률이 전체가 n 플러스 1개 되겠죠. n개하고 1개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1 꺼낼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 확률이 49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9는 7의 제곱이니까 요거 7 되면 되겠죠. 양수니까 하나만 나옵니다. 7이 돼야 되고, 그러면 n은 6 되겠네요. 그래서 n 값은 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x바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바의 평균은요, x의 평균하고 같죠? 그냥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평균 구하면 됩니다. 1이 하나 있고요. 3이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 평균은 1 더하기 3이 6개니까 3, 6, 18을 총 개수인 7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7분의 19 이렇게 됩니다. 약분 안 되죠? 분자분모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이다. x가 10, 20, 30 있고 확률들이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평균이 18일 때 이 값을 구하셔. x바의 평균이 18이라고 주어졌는데요. 이거는 그냥 x의 평균하고도 값이 똑같죠. 여기서 표에서 a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다 더하면 1인데 더해도 a 사라지기 때문에 식이 안 나와요. 이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여기 곱하면은 5가 되고요. 곱하면 20a. 30과 곱하면 15-30a. 해준 게 평균 18과 같습니다. 20a에서 30a 빼주면 마이너스 10a인데 우변 넘어갈게요. 그럼 10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5, 15 하면 20인데 18을 일로 넘어가서 빼주면 2. a 값은 나눠주면은 10분의 2니까 5분의 1. 그래서 a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럴 때요. x가 21, 자, 확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죠. 확률. 이거는 이제 확률 문제예요. 통계가 아니라 그냥 확률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평균이 21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인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뽑은 거예요.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를 더해서 평균이니까 2로 나눠야 되겠죠? 이 값이 20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2 곱해보면은 40. 즉, 두 수를 더했을 때 40이 되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10, 20, 30짜리가 있는데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일단 40이 되는 경우가 20짜리를 두 개 선택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라고 보면요. 첫 번째 20, 두 번째도 20 이렇게 되고요. 또는 첫 번째 10, 두 번째 30을 뽑아도 되겠죠. 10을 뽑았으면 30, 첫 번째 30을 뽑았으면 두 번째는 10.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요. 일단 A 값이 5분의 1이죠. 5분의 1 써보면 5분의 1이면 계산해보면요. 10분의 통분하면 5에서 2 빼주면 10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 선택할 확률이요. 20 선택할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25분의 1이 되고요. 자, 10, 30. 자, 10은요, 2분의 1, 얘는 10분의 3. 곱해보면은 20분의 3. 이것도 똑같죠? 이것만 바뀐 거예요. 10분의 3, 2분의 1, 20분의 3. 이거를 다 더하면 됩니다. 더해보면요. 100으로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이건 4 곱하면 되니까 4. 이거 100 되려면 5 곱하면 되겠죠? 15. 이것도 15. 그래서 100분의 34. 2로 나누면 50분의 17. 이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그럼 x바의 분포를 보면요. x바입니다. x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볼 때는 x인지 x바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 평균이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모집단이에요. 평균은 똑같이 50이고요. 표준 편차는 뭐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입니다. 루트 n이 16이죠. 루트 16은 4. 4분의 모 표준 편차는 여기 8 되겠죠? 여기가 루트 16은 4니까 4분의 8 해서 2가 되겠죠. 이 값이 2가 돼요. x바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2. 자, 얘를 따르고요. 정기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자. y바의 또 분포를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평균이 얘랑 똑같으니까 75고요. 표준 편차 얘랑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크기가 25니까 루트 25, 5분의 시그마. 얘는 5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럴 때 x바가 5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69보다 y가 6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합이 1이다. 확률이 합 1 이렇게 나오면요. 보통 이 기준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아야 돼요. 일단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53. 그래도 53이 있겠죠. 5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돼요. 자, 요거하고 6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69면 75도 작게 이쪽에 있겠죠. 요거로 두 개 더한 게 1이다. 그러면 요 넓이랑 이쪽 넓이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아야 돼요. 칸수가. 여기는요. 53에서 50 빼면 3이죠. 3을 표준편차 2로 나눈 거. 1.5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요. 75에서 69를 빼줘요. 빼주면 6이죠. 6을 표준편차인 5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눈 거. 이 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이 2배 해주면 6 되죠. 이것도 2배 해주면 이 값이 되면 돼요. 2배 해주면 4. 즉 5분의 시그마 값이 4니까 시그마는 4, 5, 20 되겠네요. 여기서 시그마 값이 20. 20 대입하면 5분의 20이니까 여기 4가 되겠죠. 묻는 문제가 마지막이 y바가 7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71이면 이쪽에 있겠네요. 이렇게.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 확률에 0.5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75에서 71이니까 길이가 4인데 이걸 4로 나누면 이거 한 칸이 되겠네요. 한 칸. 1. 여기서 1. 이렇게 됩니다. 0.3413에 0.5를 더해주면 되겠죠. 0.8413.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이다. 있고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표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 x바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들이 있고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 표본 평균이 1 나오기 위해서는 두 번을 뽑았죠.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1 뽑을 확률은 0.5, 두 번째도 1 뽑을 확률은 0.5 해서 곱한 0.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 경우라 도수 하나 이렇게 쓴 거네요. 그럼 1.5가 되는 경우를 볼게요. 평균이 1.5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1 나오고 2 나오던가 첫 번째 1, 두 번째 2 또는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도수는 두 가지. 도수는 2 이렇게 되고요. 확률을 구해보면 1이 나올 확률 0.5고요. 2가 나올 확률은 0.3. 0.5랑 0.3이랑 곱하면 되겠죠? 여기 0.5 곱하기 0.3 0.15고요. 이것도 똑같죠? 0.3 곱하기 0.5 해주면 0.15 더하면은 0.3 확률은 0.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2가 되는 거. 평균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만약에 1을 뽑았으면요. 두 번째는 3을 뽑으면 되겠죠. 1, 3을 뽑던가 또는 첫 번째 2 뽑았으면 두 번째도 2, 첫 번째 3을 뽑았으면 두 번째는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도수는 3이 되고요. 확률을 구해보면 1, 이거는 0.5, 3은 0.2 곱하면 0.1 되고요. 2. 자, 2는 0.3 곱하기 0.3이 되겠죠? 0.3 곱하기 0.3이니까 0.9. 3일은 이거랑 똑같죠? 0.1. 여기가 0.09죠. 그래서 다 더하면 0.29. 그 다음에 2.5가 되는 거는 나왔고요. 3도 다 나왔네요. 그럴 때 100에 B 플러스 C. B는 3이고요. C 값은 0.3. 더하면은 3.3 곱하기 100 해주면은 33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 평균을 x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고 하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이요. x바의 분산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모분산하고 관계가 있죠. 모분산을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됩니다. 모분산 값이 4죠. 4를 n으로 나눈 n분의 4 맞고요. 니은 x바가 10-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x바가 10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같다. x바의 분포를 보면요. 이것도 정규분포고요. 평균이 모평균과 같은 10이죠. 여기서 10-a보다 작거나 같다. 10-a가 이쪽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되고요. 10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이 10 플러스 a가 되겠죠. 10으로부터 떨어진 간격이 여기 거리가 a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도 a 똑같기 때문에 이 넓이는 같겠죠. 니은은 참이 됩니다. 디귿은 b. x바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z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같다 그랬습니다. 같으면 이다. 요게 니은하고도 비슷한 건데 설명을 좀 일반적으로 드리면요. x 두 개가 있다고 볼게요. x가 있고요. y가 있다고 볼게요. b x가 뭐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b y가 어떤 b라고 할까요? 이것이 같다. 자, 여기서 이게 부등호 방향이 똑같죠.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똑같으면은 예를 들어 x가 정규 분포일 때 얘기입니다. x가 있고요. y가 있는데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다르더라도 이 확률이 같다 그러면 여기가 A 있을 때 이쪽 확률하고요. B 확률이 이게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는 이 평균으로 봤을 때 몇 칸 떨어져 있는지가 똑같은 거죠. 그럼 이게 표준화 시켰을 때 이 값이 똑같아진다는 소리입니다. A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던 뭐 왼쪽에 있던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있어도 B가 이쪽에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 두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y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반대.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니은처럼요.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그랬죠. 자, 이런 경우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게 하나가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하나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크거나 같은 것과 작거나 같은 게 같아집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돼요. 자, 만약에 A가 이쪽에 있어요.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여기 지금 X고요. 이거 Y라고 할 때요. Y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같아지기 위해서는 B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평균보다 왼쪽에.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같아지겠죠. 이런 경우는 평균으로부터 보면은 칸수는 예를 들어서 똑같다고 치더라도 방향이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준화시켰을 때요. 표준화시켰을 때, 자, 요 값이 만약에 뭐 C1, 얘를 표준화시키면 요 값이 C2라고 하면요. 이때는 C1과 C2의 부호가 반대, 또는 C1 더하기 C2 더한 게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요거는 여기 표준화시키면요. 이게 C1 표준화시켰을 때 C2라고 하면 이때는 C1과 C2가 그냥 같으면 돼요. 같으면 되는데 부등호방이 반대인 경우는 더해서 0 또는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요 니은도 요 부호가 반대 이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이것과 얘가 표준화를 시키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요. x바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이걸 표준화 시켜볼게요. 표준화 시켜보면은, 여기 쓰겠습니다. a에서 평균이 10이죠. 10을 빼고, 표준편차가요. 표준편차는 2고요. 지금 표본의 개수. 표본이 n개죠? n개니까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2가 됩니다. 잠깐 표준화 시킨 거예요. 이 표준화 시킨 값과, 이건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 b를 더한 값이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상태예요. 부호가 반대인 상태. 자, 이거 양변에 루트 n분의 2를 곱해볼게요. 양변에. 그럼 얘는 사라질 거고, a-m이 되고요. 여기다 루트 n분의 2가 곱해지겠죠? 는 0. 그리고 이 평균도 아까 여기 10이었죠? 10. 자, 이 식을 얻을 수 있죠. 이거 보면은 이 10만 우변으로 넘어가면은 얘랑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 정규분포 문제는요, 그래프의 특징이 뭐다?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문제 낼 게 특별히 뭐 이런 거 말고는 딴 거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문제를 어렵게 내기도 힘든 단원입니다. 그래프도 간단하고요. 모양 되게 맨 처음에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단순한 문제고 웬만한 값들도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표를 보고 읽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지역 학생들이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 X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3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9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함수 GK, HK를, GK는 자, X입니다. HK는 X반이에요. 이럴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랑 X바가 둘 다 나오니까 둘 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X고요. 얘는 X바의 분포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이 M 표준편차가 30분입니다. M 30분 이렇게 되고요. X바는 평균은 똑같고요. 표준편차는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죠. 9명이니까 루트 9, 3. 3분의 30 해서 10이 됩니다. 기억 보면요. 자, G0이요. 자, K 0 대입하면 0이면 X가 M보다 작거나 같다. 자,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쪽 부분 돼서 0.5가 되겠죠. 자, H0은요. H에도 0 집어넣으면 0 되면은 그냥 M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있죠. 이것도 0.5. 그래서 같아집니다. 자, 니은 G에 3. G에 3을 대입하면요. 여기 3 대입하면 90. M 플러스 90보다 작거나 같다. M 플러스 9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의 1은요. H에 1 대입하면은 M-3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M-3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이 됩니다. 자, 이 같은지 다른지를 묻고 있는데요. 요거 떨어진 간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몇 칸 떨어졌는지. 이거 보면은 길이가 M 플러스 90에서 M을 빼면 90을 30으로 나눠줍니다. 3칸 떨어진 거네요. 1칸, 2칸, 3칸. 표준편차의 3배고요. 이쪽은요. 또 이거 간격이 얘에서 얘 빼주면 30이죠. 이걸 10으로 나누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칸 떨어졌어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확률이 같아집니다. 디귿이요. G의 1하고 H의 마이너스 1의 합은 1이다. G의 1을 보면요. 자, G의 1 집어넣으면 여기 M 플러스 30 되겠죠? M 플러스 30보다 작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H의 마이너스 1이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플러스 30 되겠죠? M 플러스 3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이 n 플러스 30이라고 하면요. 자, 일단 지워볼게요. n 플러스 3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쪽 확률과 이쪽 확률의 합이 1이 되냐? 그러니까 이 합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떨어진 칸수가 똑같아져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n 플러스 30에서 m을 빼면 30이고요. 30으로 나누면 1. 한 칸.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 칸. 자, 이쪽은요. n 플러스 30에서 m을 빼면 30입니다. 10으로 나누면 얘는 3칸. 그러니까 표준화시켰을 때 3이 되는 거예요. 1과 여기는 1과 여기는 3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확률이 합이 1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평균 75, 모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25인 표본의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자. 표본평균이 나왔으니까 그냥 표본평균에 대한 정기분포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평균은요, 모평균과 같으니까 75가 되고요. 모표준 편차가 5죠. 표본이 25개입니다. 그러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죠. 루트 25는 5, 표준 편차는 5, 그래서 1, 이렇게 표준 편차가 1, 이게 x바의 분포입니다.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배수 z에 대하여 양이상수 c가 절대값 c가 c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z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c의 바깥 범위가 되겠죠. 그 확률이 0.06.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c가 있고요. 표준화 시켰을 때요. 요가 x 표시하면 안 되겠네요.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대응시켰을 때 대응시키면 이제 여기가 평균이 0이고 c 마이너스 c. 자, 이 바깥쪽에 있는 확률. 자, 이 확률이 0.06이랍니다. 한쪽은 0.0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형. z가 a보다 크다. 자, 이거 0.05인 상수 a에 대하여 c는 a보다 크다. 이건 절대값이 여긴 있지만 절대값이 없죠. 그냥 z가 a보다 클 확률이 0.05. a가 어느 쪽에 있는지 보는데요. 확률이 0.05니까 이거보다 크죠. 크니까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 이 확률이 0.0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a는 c보다 작다. 그래서 a는 c보다 작다. 참이 되겠네요. 자, 니은. 자, 이거는 x바입니다. x바가 c 플러스 75보다 작거나 같다. 자, c 플러스 75는요, 여기 75가 있죠. 75 플러스 c, 요 값이 돼요. 요거보다 이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7이다. 여기서 보면 아까 c에 해당되는 게 표준화 시켰을 때 0부터 c인데 요것도 보면요. 이 표준 편차가 x바의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 75 플러스 c 해서 75를 빼면 c가 되죠. c를 1로 나눠도 역시 c. 표준화 시켜도 똑같이 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요 위치에 대응되는 게 여기가 되는 거예요. 딱. 요 오른쪽에 0.03이었죠. 여기가 0.03이니까 왼쪽 넓이는 0.97. 니은도 참이 됩니다. 딕은 x바가 b보다 클 확률이 0.01. 여기서 보면요. x바가 b보다 클 확률이 0.01이에요. 그러면 여기 0.03이니까요. b 값이 이쪽이겠네요. 이렇게. 요것보다 더 큰 거. 이렇게. 75 플러스 c보다도 더 큰 쪽에 이렇게 b가 있겠죠. 그러면 75 플러스 c보다 b가 더 커야 되니까 75 플러스 c보다 b가 더 크다. 요거 모양 만들려면 75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만들어지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기억니은 디귿이 다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와 구간별 확률은 아래와 같다. 구간별 확률이 밑에 써 있는 거고요. 확률 밀도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의 100-x. 자, 이거 보면요. 이 정규분포에서 잘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대칭이에요. 보통 이게 0이면요. 자, fx가 f-x랑 같다 그러면 y축 대칭인 함수 되는 겁니다. 우함수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여기 숫자가 있으면 y축 대칭이 x축으로 좀 이동해서요. y축 대칭은 이렇게 y축 대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y축과 평행한 요 대칭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x는 얼마? 뭐 k 그럼 k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이럴 때 식을 보면요.
대칭식은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A로 많이 쓰니까 A로 바꿀게요. 여기가 2A-X. fx가 f2a-x랑 같다 그러면 x는 a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요.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x에 0 집어넣으면요. f0과 f100이 같죠? 0일 때와 100일 때가 같구나. 1 집어넣어 보면 f1하고 f99랑 같습니다. 전 몇 개 찍어 보면은 가운데 있는 50 대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가 50 대칭이기 때문에요. 이 평균 값이 5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x바의 분포를 볼게요. 자, 이거는 x의 분포고요. 자, x바의 분포를 보면 역시 정기 분포고요.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습니다. 50.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표본이 25개. 루트 25는 5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자, 모 표준 편차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0.6826 이렇게 있죠. 여기 확률인데 이거 볼 필요 없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서 10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나와 있어서 x바의 표준 편차는 2가 됩니다. 이럴 때 확률이 44부터 48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44 48. 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 기준점,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자, 이걸 보면은 50에서 44를 빼면 6이 되겠죠? 6을 표준편차 2로 나누면 3. 즉, 3칸 떨어진 거. 1칸, 2칸, 3칸. 3칸 떨어진 게 이 그래프에서 보면요. 여기가 표준편차가 10이죠? 여기 1칸입니다. 1칸, 2칸, 3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가 0.9974의 절반이 되겠죠? 요거의 절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8은요. 48은 요 간격이 길이가 2죠? 50에서 48 빼면 2. 2를 2로 나누면 1. 한 칸만큼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한 칸. 표준편차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는 0.6826의 절반이 되겠죠. 이 넓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의 절반에서 이 값의 절반을 빼주면 되겠죠. 뺀 다음에 2로 나눠도 되겠죠.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값이 0.1574.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도시의 시민 한 명이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횟수는 평균이 14, 표준편차가 3.2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도시의 시민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6명이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횟수의 표본 평균이 13.7 이상이고 14.2 이하의 확률을 오른쪽 표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것도요. 자, x바의 분포를 바로 나타내 보면요.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습니다. 14라고 돼 있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이 256이죠. 루트 256은 16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3.2라고 됐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이렇게 나누면은 2 되고 소수점 있으니까 0.2가 되겠네요. 이럴 때 확률이 13.7부터 14.2입니다. 13.7은 이쪽에 있고요. 작은 쪽에 14.2는 이쪽에 있겠네요. 그래서 자,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왼쪽 볼게요. 왼쪽 14에서 13.7을 빼면은 0.3이 되겠네요. 이 0.3을 표준편차 0.2로 나누면 칸수가 나옵니다. 2분의 3, 1.5. 표준편차, 표준화 시켰을 때 1.5칸 떨어지는 거예요. 1.5가 0.433이고요. 오른쪽은 요거는 0.2죠? 빼보면 14.2에서 14 빼면 0.2. 이거 표준편차 0.2니까 그냥 한 칸이 되겠죠. 한 칸에 해당하는 거 요거.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0.7745.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 표준편차가 6kg인 정기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A고등학교 학생 중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하였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명이에요. 자, 9명인데 이 학생을 x1, x2 이렇게 볼게요. 9명을. x9까지 있겠죠. 근데 이 더한 것이 549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은 문제 없지만은 이 평균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9명이죠. 이거를 9로 나누면, 양변을 이렇게 9로 나누면 이 좌변이 의미하는 게 표본들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표본 평균, 그다음에 추출한 거 개수는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9로 나누면 자, 61이 되겠네요. 이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면 자, x바의 분포는 x의 분포랑 비슷한데 표준 편차만 차이가 나죠. 자,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60 이렇게 되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지금 9개 아까 뽑았죠. 뽑았기 때문에 루트 9, 3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6,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이런 분포예요. 평균이 6, 표준 편차가 2인 분포가 되는 겁니다. x바는. 자, 문제에서요. 이게 얼마? 61보다 크거나 같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겁니다. 61. 여기 0 빼먹었네요. 60. 자, 61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간격이 길이가 1인데 빼보면 1이죠. 1인데 표준 편차 2로 나누면 2분의 1. 표준화 시키면 2분의 1 되는 거죠. 0.5 여기 되는 거예요. 이쪽이 0.1915니까 나머지 부분은 0.5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0.3085.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 핸드볼 10명에서 공이나 여자 일반부용 핸드볼 공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핸드볼 공이 무게는 평균이 350,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된 핸드볼 공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핸드볼 공 64개의 무게의 평균이 346 이하거나 355 이상이며 생산 공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 공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것도 표본을 뽑았죠. 그러니까 x바에 대한 분포가 되겠죠. 표본 평균. 평균이 모평균과 같으니까요. 350 이렇게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몇 개를 뽑았냐면 64개를 뽑았습니다. 루트 64는 8분의 표준 편차는 16. 해주면 2가 되겠죠. 이럴 때 자, 평균의 무게가 346 이하, 346 여기 이하거나요. 또는 355 이상 이렇게 되면은 생산 공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350에서 346 빼면 4를 2로 나누면 2. 이쪽으로 2칸이고요. 이쪽은 얘에서 얘 빼주면 5 나오죠. 5를 2로 나누면 2칸 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확률을 안쪽에 있는 확률을 구해보면 이 2칸하고 2칸 반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이쪽 부분에 확률이 나오고요. 전체 1에서 빼주면 답이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요. 8, 0 이렇게 되고요. 0, 그 다음에 또 0이고 1,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되네요. 0.9710이 되고요. 이걸 1에서 빼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0.0290 0.0290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 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16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통학 시간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가 50과 56 사이의 확률이 0.4332일 때 시그마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또 x바, 표본 평균이죠. 이 분포를 보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50분.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16명이니까 루트 16은 4. 시그마는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50부터 56까지의 확률이 0.4332.
50부터 56까지 있어요. 자, 이 확률이 0.433인데요. 여기서 0.4332에 해당하는 게 표준화시켰을 때 1.5. 자, 1.5라는 거는 이렇게 한 칸만. 즉, 뭐냐면, 이 표준 편차, 여기입니다. 표준 편차의 1.5배가 되는 거죠. 즉, 이 길이가 56에서 50을 빼면 6이죠. 이 6이 요 값의 1.5배. 1.5는 2분의 3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자, 계산을 해보면요. 3 약분시키면 2가 되겠죠. 시그마는 요거 8을 1로 곱하면 16. 시그마 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과자 공사에 생산하는 과자 A의 무게는 평균이 800, 표준 편차가 1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 시스템 이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루에 생산된 과자 A 중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과자의 무게에 대한 표본 평균 X바를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X바가 나왔죠? 표본 평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풉니다.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800.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요. 여기가 표본이 49개죠? 루트 49는 7분의 표준 편차가 14. 7분의 14는 2. 자, 이렇게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X바가 상수 C보다 작으면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 시스템을 점검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확률이 0.02. 자, C 이하면 이상이 있는데요. C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 확률이 0.0이니까요. 이렇게 있을 때 C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0.02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0.5에서 0.02를 빼면 0.48. 0.48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네요. 2.05. 이걸 기준으로 이 의미하는 게 표준 편차의 2.05배입니다. 표준 편차가 2이기 때문에요. 2 곱하기 2.05 해주면 되겠죠. 4.0, 4.1이 되겠네요. 4.1. 즉 4.1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C값은 800에서 4.1을 빼주면 됩니다. 795.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795.9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